이제 앞에서 우리 김기료 소장님이 이제 좋은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저는 이어서 이제 중국 경제 신동력이란 주제로서 여러분들에게 중국 시장 진출에 있어서 이제 더는 이제 머뭇거리지 마시고 이제는 머뭇거리지 마시고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로 중국 시장을 진출하라는 그런 바람에서 오늘의 저희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보다 중국 경제에 대해서 더 얼만큼 더 밝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국 국내에서 중국 관영 매체나 경제학자들이 보는 그런 시점에서의 이제 견해에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중국 시장을 대해서 좀 더 도움이 중국 시장을 아는 데 대해서 좀 더 도움이 될 거란 그런 믿음에 있어서 오늘 이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며칠 전 중국 정부에서 이제 3분기 경제 성적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3분기 경제 성장률은 6%에 달해 중국 정부가 경제 성장률을 발표하기 시작한 1992년 이래 27년 이래 가장 낮은 최저치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적으로는 이제 중국 경제는 이제 좀 더 앞으로 좀 걱정된다.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한국은 어떻게 수출도 더 악화되지 않는가 그런 관심의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이제 중국 국내에서는 그걸 크게 뭐 걱정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과거에 일본이나 한국이나 걸어왔던 성장 단계를 보게 되면 중국은 지금까지 걸어온 역사를 보게 되면 그나마 합리 쪽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국의 과거의 지금은 30년간의 이제 고속적인 발전을 거쳐서 2010년부터 이제 중고속에서 중속 성장 시대로 진입을 하면서 이제 성장률이 저하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중국 정부에서는 미래의 중속 성장 시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의 전환기에 들어 있다. 이건 아주 합리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이 끝나면 이제 내년이나 후년쯤 되면 이제 경제 성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5에서 6% 정도의 이제 수준으로 유지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경제 압력 그리고 불리한 대내외 조건에서도 올해 동기 대비 6.2%의 성장률을 거두었고 그리고 또 세계 경제 성장 기여율 중에서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은 여전히 1위고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여전히 매력 있는 성장의 기회 도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중소기업들도 중국 시장을 곁에서 지켜만 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GBC와 같이 이제 진출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경제 발전의 완화 요인으로서는 이렇게 네 가지가 이렇게 크게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신기술 개발의 이제 가능성이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상품의 수요가 이제 최고치에 도달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지금 보통 이제 중산계층을 4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이 4억 정도의 사람들은 이미 살만한 이런 소비재 제품을 다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상품의 수요량은 최고치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지금 전반적인 인구와 노동 인구가 지금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2년부터 이제 15세에서 59세 사이에 이제 노동 인구는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고요. 최근 몇 년에 들어서는 감소의 폭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년 400만에서 500만 정도의 노동 인구가 감소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먹고 살만한데 지금은 이제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그런 조건조차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저녁에 식사하고 가서 산책을 하는데 공기가 PM 2.5 지수가 200이 이상이 넘어가면 외부 출입을 자제를 해야 되고 그래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이 이젠 완전히 사치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중국 이제 잠재적인 성장률은 저하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제는 이제 중국 성장률은 계속 예전처럼 속도를 따지는 것보다 이제는 중국은 이제 수학적으로서 중국 경제를 봐야 한다. 그러니까 기본치와 매년의 증가액에 따라서 이제 비교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2018년에 성장한 GDP 증가액은 이제 호주의 연간 GDP 총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매년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모의 중국 성장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중국 시장에 대해서 크게 희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중국 시장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거나 근심하거나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통계가 있습니다. 중국의 전반 인구 총 14억 중에서 중산층이 5억 정도가 된다는데요. 그 중에서 10억 정도의 인구는 아직도 비행기를 타보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5억 정도의 인구가 지금 저기 화장실 양변기 같은 거를 사용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4억이나 되는 이제 중산층 계층 대비 생활 수준이나 좀 뒤떨어져 있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성장의 공간이 충분히 남아 있다 이런 걸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것입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구체적으로 중국 경제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중국 정부에서는 지역별 도시권 형성을 통해서 이제 핵심 도시를 이제 지역별로 만듭니다. 그래서 핵심 도시에서 반경 50km에서 100km 안팎으로 해서 중 3, 4선 중선 3, 4선 도시를 이제 같이 묶어서 경제권을 형성함으로써 도시의 산업 구조나 이제 도시 인구 구조를 이제 개변을 시킴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4억 정도의 중산 계층이 있지만 앞으로는 이제 수십 년간 이제 계속 3, 4선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중산층 계층이 성장이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향촌 진흥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저소득 계층의 인적 자본을 제고를 통해서 이제 소득의 격차를 줄이고 재산의 격차를 줄인다는 것입니다. 중국에는 이제 여기에 아래 저기 사진으로 보게 되면 농민공 문제가 아주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민공은 중국 도시화 성장의 도시화율의 보급에 따라서 농민공들은 도시화로 나오고 있는데 도시 성시 내에서 가장 험하고 가장 어려운 일을 항상 도맡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의 기본적인 공공 소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는 이제 농민공들의 이제 가장 관건적인 이제 거주 문제라든지 그리고 취업이라든지 교육 문제라든지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줌으로써 농민공들의 이제 도시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소비가 진작되고 그리고 이제 취업을 받음으로써 인적 자본이 올라가 그래서 중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뉴스를 내가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시골에서 이제 애가 셋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 이제 도시에 나가서 이제 밥벌이를 해야 되는데 이제 도시에 나가서 정식으로 취업을 하려면 중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기본으로는 이제 직업학교에 다녀야 한답니다. 근데 그 직업학교에 다니려면 이제 학비가 연간 3,000원 정도 하는데 이 농촌 가정에서는 3,000원을 낼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러면 이 3,000원을 어떻게 정부에서 이제 대출을 받거나 친척을 통해서 지인을 통해서 빌리게 되면 이 가정은 이제
직업 저 학교를 담임으로 해서 이제 대도시에 취업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 가정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천 유엔의 학비를 벌 수가 없다면 이 사람은 계속 농촌에 들어가서 악성적인 경제 순환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 정부에서도 이런 사람들의 어려운 점을 계속 해결을 해주고 정부에서 대출 그리고 민간에서 이제 대출을 공동으로 해결을 함으로써 인적 자본을 형성시킴으로써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이제 빈곤층에서 탈곤시켜서 이제 도시화로 이전을 시키면 이제 그 사람들이 생활 수준이 엄청 올라갈 것이다. 이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중국은 이제 소비인데요. 기본적인 일상 소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생활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은 이미 도시에서 사람들은 이제 자동차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그리고 일상에서 가장 필요되는 가전제품도 이미 갖추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소비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비는 어떤 쪽으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냐면 이제 서비스형 소비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여행이라든지 그리고 관광이라든지 그리고 양로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문화라든지 이런 쪽으로의 서비스형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점차적으로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일반 소비형 이제 소비뿐만 아니라 제조업을 둘러싼 서비스형도 계속 빨리 발전을 시켜야 한다. 여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조업을 둘러싼 이제 연구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물류라든지 비즈니스 서비스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런 방면에서의 서비스형의 능력을 계속 선진 국가와 비교를 해서 계속 육성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과학기술의 창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이제 김기료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자면 여러 차례의 기술 혁명에서 중국은 이제 그 기회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4차 혁명 시대에 대해서는 중국은 이 방면에서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국에서 자신이 있다고 하는 방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일단은 중국은 인구가 많고 시장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이름으로써 이제 앞으로의 중국은 얼마든지 혁신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한 가지 제품의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1% 정도만 되더라도 중국에서는 1,000만 명 정도의 이제 사용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만큼의 경제 규모를 갖추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국은 또 하나의 우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산업화 능력이 이제 뛰어나다, 강하다. 선진 국가에서 구하기 어려운 그런 부품 같은 것들도 중국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품질상에서는 좀 뒤떨어지지만 하지만 이제 그럭저럭 사용할 만은 합니다. 이런 정도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수많은 이제 중국에서 이제 계속 혁신을 통해서 이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계속 이제 선전이나 광동성의 선전이라든지 절강성의 항저우라든지 베이징의 중간층 같은 이런 혁신의 산업 개발 혁신 도시라든지 단지를 부단히 이제 만들어서 이제 중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중국의 앞으로의 국가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계속 친환경 이렇게 전략인데요. 이제 친환경 녹색 발전이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부르는 환경 보호, 오염물 방지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이제 친환경 소비, 물류, 금융 이런 여러 다방면에서의 경제 체계도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녹색 발전으로 나가야 된다. 이게 중국의 앞으로의 지속 발전 가능한 이제 출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적극적인 대외 개방과 이제 국내에서 이제 인허가 장벽을 완화시킴으로써 이제 국내 기업들에게도 충분히 경쟁을 시킴으로써 이제 원가를 단가를 이제 저렴히 시킨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이제 차이나 유니콤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제 혼합 소유제를 도입을 함으로써 이제 중국에서 대왕 카드를 시중에 발행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중국의 통신 요금이 훨씬 저렴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좋은 사례가 있다는 것인데요. 앞으로도 이런 방면에서의 계속 경쟁을 통해서 이제 중국은 이제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 동력으로서 크게 여섯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유망 분야로서도 이렇게 첨단 기술이라든지 산업 제조라든지 생활 소비 제조로 이렇게 아래와 같이 이렇게 여러 개로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는데,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를 활용을 하셔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친환경 산업 분야에서도 충분하게 중국 시장에서는 이제 경쟁이 있습니다. 이제 일도일도를 비롯해서 중국이 징진지 지역에서 환경 보호 이런 전략을 이제 중점적으로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의 우리 경기도의 기술 우위를 가지고 있는 산업 중에서는 충분하게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중산층 확증에 따른 생활 소비의 이제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령화 가속에 따른 실버 산업 분야에서도 충분하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많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소비 시장에서 요즘 최신에 나온 신개념으로서의 소비 트렌드로서 지금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국조 경제라고 있고요. 그리고 야간 경제, 그리고 여성 타 경제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독 경제, 젊은 사람들이 홀로 살면서 이렇게 소비하는 이런 경제를 이제 새로운 트렌드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부분은 이제 계속 저희들도 기업들한테 이제 중국 시장 진출을 함에 있어서 계속 우리가 필히 이제 알아야 되고, 이런 방면에서의 이런 건의 사항 같은 건들인데요. 항상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외부 사항이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해야 할 거를 잘해야 된다. 항상 우리 스스로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준비가 덜 되어 있는지를 점검을 하시고 계속 중국 시장을 이제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내용이 많은데 시간상 관계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행사를 많이 하다 보면 기업들과 이제 명함도 많이 나누고 있는데, 우리 중소기업들 보면 예전에는 이제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을 중점으로 이제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명함 같은 경우에도 완전 영문으로 이렇게 이제 만듭니다. 중국 시장에 와서도 이렇게 만듭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은 이 명함을 받았지만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 수가 없고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능하면 이제 중국 사람들이 부르기 쉽고 읽기 쉽고 외우기 쉬운 그런 중국어 명칭으로 된 상호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 사장님의 명함도 성함도 이래 중국어로 명칭으로 만들어 주시면 앞으로는 이제 저 만나서 저기 누구 그 만났는데 그 어느 회사인지 생각이 안 난다, 이런 말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준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선양인데요. 선양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선양이나 심양이나 손양이나 같은 이제 랴오닝성의 성도 도시입니다. 이제 인구는 총 820만 명 정도가 되고요. 동북삼성에서 최대 큰 도시입니다. 이제 베이징이나 이제 텐진을 포함한 환바레만 경제 지역과 중국 동북삼성을 연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중첩 도시이기도 하죠. 이제 최근에는 고속 전철이 개통되고 인적 교류가 이제 급증하게 이제 늘어나면서 이제 베이징 지역하고는 일일 생활권으로 이제 성장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네, 그림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중국에서 이제 그동안 랴오닝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다소 침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중 투자라든지 경제 교육이라든지 비교적 랭킹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좀 어떻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랴오닝성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외 개방을 하고 그리고 민간적인 투자도 유치를 하면서 이제 이번에 지금 최근에는 이제 국내 로컬 기업들의 이제 투자도 지금 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화웨이나 징동이라든지 텐센트라든지 이런 국내 지명 기업들도 지금 선양에 투자를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동북아 정세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다시 심양으로 투자를 해주시고 진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이분은 랴오닝성의 선양의 중견 기업에 대한 소개이고요. 이것도 최신의 이제 경제 수치인데요. 국가 발갈 위해서도 이제는 선양시에도 이제 예전에는 이제 경제 성장이 중국 평균치에도 달하지 못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뚜렷하게 회복한 그런 기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명 기업에서 알리바바라든지 BMW라든지 선양에다 적극적인 공장을 증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양의 내일은 더 아름다워질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의 관심도 더 많이 받게 될 것이고 진출도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